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또는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그 직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측근이었던 전영수 씨의 6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서가 공개돼 파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서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되어 있는 유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6장 중에 이재명 이름을 적고 이재명 앞으로 되어 있는 유서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재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 그러니까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 지금까지 본인이 5번째인데 더 희생이 없어야 된다.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유서 내용,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재명은 더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재명을 그림자처럼 따랐던 최측근이 그를 향해 외친 겁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도 책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유서, 이 정도의 고백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유서가 조작됐다느니, 믿을 수 없다느니, 분석해야 한다느니 마치 언론이 시체 위에서 장난을 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검찰 탓하는 이재명 부디 인간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전영수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도 지냈지만 기획조정실장도 지냈고, 행정은 전영수, 정무는 정진상 이렇게 부를 만큼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전영수 씨는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으로 3급까지 갔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때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빈소에 가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성남FC 후원금, 네이버 후원금을 받을 때 협상 실무자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가 굳은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같이 골프도 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재명이 난 모른다. 하위직 직원이어서 난 모른다고 하자 고 전영수 전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그리고 아예 이재명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측근들이 계속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 벌써 5명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 특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당사자는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밑에 그 다음 직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결재 또는 본인이 승인 또는 기획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임을 전부 당사자들에게 떠맡겨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벌써 5명째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모두가 내가 한 짓이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한 일이고 그 사람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관계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숨졌던 전영수 씨도 이재명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이 직접 책임이 있고 당사자이고 이재명이 책임을 지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이런 유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이게 나 때문인가, 검찰 수사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탈탈 털고 주변 부위를 또 트는 그런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재명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후한 무치하기 짝이 없는데, 범죄 혐의자가 지금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비극을 끝내는 거죠. 전부 다 이재명이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측근 사람들이 옛날에 자리도 받고 이재명과 돈독한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유동규가 유재일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본인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빨리 상한 음식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또 태백산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여기서 사라져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계속 사라졌으면 더 좋겠다, 그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선에 열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상한 음식물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유동규도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유동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릴 준비도 했었다, 그런 걸 지금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유동규도 그런 많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에 가는 것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답을 제시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이재명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도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이재명도 침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측근이 이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고 전영수 씨도 이재명 보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서를 보면 이재명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는 바로 이재명이다, 핵심도 이재명이다, 끝내야 될 사람도 이재명이다, 그것은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책임이라고 이렇게 죄를 물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압박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영수 씨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별도로 따로 한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CCTV와 관련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재판은 앞으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재판을 할 수 있나 없나가 이슈가 되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한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문회를 못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의 기소까지만 해당된다, 그런 입장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 하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재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도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 2항을 봐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법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고 뇌물도 있고 배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판사들이 법정에서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판사들이 그동안 우리법연구회다,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회다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이념 성향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사법부 수장 포함해서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 16명 다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니 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지금 거의 사실상 없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를 관장 또는 통제 가능하게 돼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된다. 이걸 명심하고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